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잘 분별해서 중재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드리고자 영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터치아이 대표 김승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을 만나는 부모님들이나 또는 선생님들도 자주 실수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아이랑 같이 소통할 때에 부모님들이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잘 분별해서 중재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드리고자 영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부모님들 중에 고민을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 고민은 아이가 좋아지는 건데 그걸 왜 고민하시지?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보기에는 이 아이의 오히려 고민할 부분들은 고민 안 하시고, 고민 안 해도 되고 좋아지는 과정 중에 보이는 것들을 고민을 하시는 그런 부모님들을 참 많이 보게 됐습니다. 또 선생님들도 아이의 행동 중에 다른 사람의 불편을 주거나 하는 그런 행동들을 과하게 문제시하는 그런 이제 선생님들도 있고, 또 아이가 반복적으로 제한적인 행동을 하는, 오히려 중재를 해야 되고 문제시 삼아야 될 부분들은 지나쳐버리는 그런 실수를 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만날 때 어떤 게 문제 행동이고 어떤 게 좋아지는 과정 중에 보일 수 있는 행동인지, 그거를 적절한 기준을 가지고 잘 구별해서 적절히 중재해 주는 게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아이가 충분히 발달상에 필요한 행동이어서 해보고 지나가야 될 그러한 의미 있는 행동들에 대해서는 막 하지 말라고 그러고 왜 그러냐고 그러고 계속 통제를 하는 반면에, 오히려 아이한테 개입을 통해서 주의 환기해 줘야 되는 단순 반복 제한적인 그런 자폐 성향적 행동에 대해서는 그냥 간과해 버리고 그 행동이 계속 지속되게끔 냅두는 그런 실수들을 하면 안 되겠죠. 부모님들이 또는 이제 현장에 있는 치료사분들이 어떤 게 우리가 적절히 더 중재를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는 행동이고, 어떤 거는 자기가 또 충분히 경험하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건지, 이거를 잘 구분할 수 있도록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아이가 자폐 성향이 있다면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고 개입을 하고 주의 환기를 꼭 해주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가만히 멍하게 있는 거. 물론 아이들이 가끔씩 멍 때리는 시간도 필요하다고 하지만, 자폐 성향이 있는 아이들의 멍하고 정적인 시간들은 대부분 이전에 경험했던 것들이 불필요하게 반복 연상이 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멍하게 있고 구석에 가만히 앉아있고, 이런 것들은 빨리 개입을 해줘서 지금 현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보고 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로 주의 환기를 빨리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터치아이에서 수업을 할 때는 아이들이 구석에 혼자 앉아있거나 가만히 있는 상황을 가장 조심해야 될 상황, 가장 신경 써서 자꾸 아이를 친구들 사이에서 이렇게 가깝게 유도해 줘야 될 상황으로 계속 교육하고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집에서는 아이가 얌전히 잘 있으면 얌전히 잘 있네, 아이가 의젓하네, 어른스럽네, 이렇게 오히려 칭찬을 해주면서 그 시간들이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폐 성향이 있는 아이들한테는 정적이고 조용하고 멍하게 있는 시간은 오히려 더 개입을 해주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끌어줘야 된다는 거, 이거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폐 성향이 있는 아이들이 혼자 있는 거, 혼자 자기만의 반복되고 익숙하고 제한적인 놀이들을 반복하는 거, 이것도 우리가 잘 통제 제재를 해줘야 되는 영역이거든요. 아이가 이런 놀이를 하는 거 일렬로 나열하고 이런 놀이를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놀이 계속하게 두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이가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기 위한 놀이니까 그냥 계속 둬야 되는 거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반복적인 놀이들은 계속 반복이 되면서 얘가 새롭고 다양한 것들을 알아가고 발달이 촉진돼야 되는 흐름을, 이 반복적인 제한적인 놀이가 오히려 그 흐름을 방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패턴화되고 제한된 놀이나 행동 특성이 있을 때는 자꾸 더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주고 반복적인 그 놀이를 하는 횟수가 계속 많아지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반복된 행동이 계속 많아진다는 건 뭐예요? 강하게 습관화되는 거예요. 강하게 고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착이 되고 습관이 될수록 그 행동을 바꿔주는 건 더 어려울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폐 성향적 행동에 대해서 오히려 이 행동이 일어나고 있을 때에 문제로 인식하시고 개입해 주시고 주의 환기를 해 주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예전에 그런 어머님이 있었어요. 시각추후가 있는 아이였는데 많이 좋아지면서 장난기도 늘고 엄마한테 장난도 치고 놀자고 시도도 하는 발전적인 모습을 보이는 과정이었는데, 이 아이가 시각추후 위를 계속 쳐다보고 이렇게 할 때는 그냥 냅두시는 거예요. 근데 엄마한테 장난치고 막 옆에 친구도 툭툭 치면서 장난치고, 이거는 야 하지마, 가만히 있어, 하지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 아이의 행동 분석이 조금 거꾸로 된 거죠. 개입도 좀 올바르지 않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까불고 놀고 다른 사람하고 소통하려는 이 부분들은 물론 그 행동이 엄청 건강한 모습은 아닐지라도 그 시도하는 과정은 굉장히 좋아진 모습이거든요. 장난도 치고 까불고 뭐 놀자고 시도하는 것들은. 그럼 이거는 어때요? 조금 지켜봐 주면서 같이 반응도 해주고 더 다양한 놀이로 아이가 확장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해주시는 게 중요한데, 오히려 이거는 자꾸 하지 말라고 그러고 혼내고, 반면에 시각추구 할 때는 이리 와봐, 이거 해보자, 뭐 엄마랑 안아서 놀자 하면서 그때는 더 중재를 해줘야 되고 개입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는 오히려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주고 조용히 가만히 있으니까 냅두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시각추구적으로 반복하는 것들이 계속 시간적으로 길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게 자폐 성향적이고 어떤 게 발달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인지 이걸 잘 구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앞서서 자폐 성향적인 모습은 대충 훑어봤고요. 그러면 그 다음 문제 행동처럼 보이지만 문제의 과정은 아니고 오히려 성장과 발달의 과정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감정에 의한 거. 아이가 막 욕구도 많아지고 생각도 많아지고 자기 자아를 표현하고자 하는 그러한 동기도 많아지고 하다 보면은요, 그게 상황과 자꾸 부딪혀요.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거나 하기 싫은데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도 부딪히면 짜증이 많아지죠. 화도 많아지고 울고불고 떼쓰고 하는 것들이 많이 올라올 수 있어요. 이렇게 감정에 의한 거는 문제 행동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건강한 발달과 성장에 필요한 경험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우리 아이가 요즘 짜증이 많아졌어요. 화가 많아졌고요. 또 몸놀이 할 때 막 갑자기 막 한참 웃기도 하고요. 이거는 걱정할 부분들이기보다는 우리 아이가 감정 표현이 많아지고 있고 감정이 풍부해지고 있구나 라면서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조금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경험이 부족해서 조절 능력이 좀 부족할 수는 있어요. 조절이 좀 안 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조절이 안 된다는 거는 결국에는 경험을 통해서 조절 능력을 키워가도록 기회를 많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감정에 의한 거는 충분히 필요한 과정이고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거를 혼내거나 통제 제재하지 마시고 충분히 공감도 해주시고 자기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감각 탐색에 의한 것들은 문제 행동처럼 보일 수 있으나 문제 행동이 아닐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아이가 갑자기 무거운 걸 드는 거예요. 이 무게감을 자기가 들어서 이걸 드러내는 그 몸의 그런 감각들을 느끼고자 자꾸 무거운 걸 들어, 무거운 걸 자꾸 밀어, 그리고 막 자기 신체의 어떤 중력에 의한 무게감을 느끼기 위해서 자꾸 막 매달리고 하는 모습들이 보인다. 가만히 있지도 못하고 왜 이렇게 아이가 산만해진 거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몸으로 느끼는 감각 탐색이 더 활발해지겠구나, 몸으로 느끼는 그런 이제 감각들을 아이가 알아가고자 그게 놀이가 확장이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시고, 그 부분은 하지마, 위험해, 떨어져, 다쳐, 이렇게 통제 제재하실 게 아니라 충분히 옆에서 지켜봐 주면서 아이가 그 부분들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 탐색에 의한 거 너무 중요하죠. 집에서 엄마가 쌀을 씻는데 막 자기도 씻어보려고 한다던가, 엄마가 설거지 할 때 자기도 비슷하게 이제 해보려고 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다 이 맥락에 해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관계에 의한 거. 예를 들면 동생한테 관심이 없었는데 관심을 보이면서 만져주기도 하고, 이거는 되게 좋아지는 거죠. 아빠한테 뭔가 가서 그냥 툭 하기도 하고, 아빠한테 장난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빠를 확 밀기도 하고, 친구들을 밀치기도 한 행동이 보인다. 그러면은 이게 물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문제 행동처럼 보이지만, 아이가 충분히 다른 사람한테 관심을 갖고 소통하고 싶은 의도가 생기면서 나올 수 있는 행동인 거죠. 다른 사람한테 관심을 어떻게 보이고 어떻게 놀아야 되는지 아직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조금 단순하게
표현할 뿐이지 그 동기와 의도는 굉장히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뭔가 표현하는 거, 울다가 할머니한테 가서 할머니를 좀 이렇게 때린다던가, 이거는 자기 감정을 할머니한테 어필하기 위한 그런 관계적인 행동이잖아요. 물론 할머니를 때리지 않도록 이제 손을 잡고 주의 전환을 시켜주거나 해야 되겠지만은 일단 그 행동은 관계적인 흐름으로 긍정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뭔가 요청하고 같이 하려고 하고 따라하고 다른 사람한테 접촉을 시도하는 이런 관계적인 거는 매우 긍정적인 방향으로 봐주셔야지, 다른 사람한테 조금 피해준다고 해서 하지마, 그러면 안 돼, 그거는 나쁜 짓이야, 이렇게 배제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거 하지마가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생겼으니 이런 방향으로 해보자라고 오히려 더 긍정적인 사회적 행동을 같이 유도해 주시면 훨씬 더 좋겠죠. 친구랑 놀고 싶은데 친구를 밀치는 것밖에 못한다 그러면 안 돼, 하지마, 친구 다치지, 왜 그래, 이게 아니라 친구랑 놀고 싶구나 그러면서 친구랑 손 잡아봐, 우리 같은 둥글게 둥글게 할까 하고, 뭐 친구 안아줘 볼까, 아니면 친구 잡기 놀이 할까, 이렇게 친구랑 적절하게 놀 수 있는 방법들을 유도를 해주시면서 아이가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생긴 이 긍정적인 동기와 의도를 잘 포용해 주시면서 가시는 게 너무나 중요하겠죠. 아이가 이렇게 관계에 의한 것들이 생기면서 자아가 커져가면서 또 생기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무조건 자기 혼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그러니까 도움을 받지 않고 자기 혼자서, 예를 들면 산에 올라가거나 하면 이제 같이 하거나 안전하게 해서 손을 잡고 가잖아요. 같이 가는 과정이 중요한데 어느 순간 몇 번 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기고 자기가 속도를 내고 싶으니까 손을 뿌리치고 가려는 이제 시도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하고 너무 멀어져서 혼자 가면 안 되니까 어느 구간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손 잡자 하고 충분히 안전하게 시야 안에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거는, 그래 여기서는 너가 혼자 잘하니까 혼자 걸어서 가, 이렇게 구분해서 기회를 주시면 더 좋겠죠. 아이가 자기 스스로 하려는 거, 또는 자기가 1등 하려는 거, 자기가 먼저 하려는 거, 그다음에 자기가 다른 사람과 같이 해서 이기려고 하는 거, 이런 모습들은 굉장히 건강한 모습들이죠. 이 모습들을 보일 때는 그렇게 아이의 성장의 모습들을 인정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고, 필요에 의해서는 칭찬 격려를 아끼지 말고 해주시면서, 혹 그 표현하는 모습들이 그동안의 경험이 부족해서 조절이 안 된 모습이라면 그럼에도 경험을 계속 하면서 조절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너무나 좋습니다. 부모님들이 또는 아이와 함께하는 선생님들, 치료사 선생님들이 혼돈해서는 절대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폐 성향적인 부분들이 반복되고 있는 얌전하고 정적이고 반복적인 이 부분들을 우리가 오히려 염려하고 자꾸 확장이 될 수 있도록 개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감정에 의해서, 감각 탐색에 의해서, 관계에 의해서, 또 자아 발달에 의해서 보여줄 수 있는 약간 문제 행동처럼 보이지만 발달 과정에서 필요한 이 부분들은 오히려 아이한테 충분히 더 기회를 주고 지켜봐주고 격려를 해줘야 되는 이 부분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들을 꼭 생각하셔서 우리가 아이들이랑 소통할 때 잘하는 건 잘하는 대로 기회를 더 주고, 소거돼야 될 부분들은 또 적절하게 소거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개입을 해주는 이 맥락을 가정에서도 부모님들이 잘 해주시고 교실에서도 선생님들하고도 잘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혼돈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더 이상 실수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또 다음 영상 준비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